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내용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법규라는 게 양이 좀 방대하고 해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어디 갔지? 그래서 총 객관식 문제로 25문제 25문제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메모해 놓고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물이 이제 구조 안전을 위해서 건물이 이제 안전에 여러 가지 안전이 있는데 이제 구조 안전에도 또 의미가 있죠. 뭐 화재도 있고 뭐 방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구조 안전과 관련된 뭐 건축사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했을 때 실내에 이건 너무 쉽다. 이거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자, 실내에 천장이죠, 천장. 천장의 높이는 어느 정도나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기라고 채광, 우리가 이제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쾌적한 어떤 그런 그 건축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환기라든가 채광 같은 걸 법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있고, 채광 기준, 환기 기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층에서 우리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기준들이 있어요. 뭐 비상계단을 비상계단을 몇 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급수전을 설치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지하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보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난할 때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빨리 잘 피난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단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내용들 바깥쪽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출구의 유효 높이 계산하는 거 있었어요. 계산 문제 중에 추의 유효 높이 보면 알아요. 추의 유효 높이가 얼마나 출구가 아니라 지금 혀가 혀가 지금 밖에 좀 춥더라고 그래가지고 출구에 유효 너비가 있죠. 뭐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구를 몇 개 해야 될지 그런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계산 문제 정도는 하나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용도마다 달라요. 뭐 공원장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출구의 유효 너비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구뿐만 아니라 복도의 유효 너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 어떤 것들 뭐 되게 교육시설 쪽에 있었죠. 교육시설 쪽,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화구역 관련된 거, 방화구역과 관련된 구조 기준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용적률을 그 바닥 면적이 있고,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바닥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있고, 뭐 이래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시설 면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채상 하지만 면적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면적에 대한 거에서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산입 이거는 건축 면적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연면적에는 예를 들면 더스 슈트라든지 PT 같은 건 또 연면적에 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기준. 건축에 산입되는 부분,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적률 있고 건폐율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보고, 용적률, 건폐율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높이 규정, 대지 면적을 이제 대지 면적 산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그런 뭐 그림으로 도해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림을 보고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대지 면적 계산하는 거랑 건축물의 높이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지 면적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 있죠, 도로. 전면 도로에서 건축물의 높이까지 했을 때 그 도로의 기준을 어디로 볼 건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려울 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일조 조건이 있었어요. 일조 조건이 기준이 되는 점이 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레벨인데, 도로랑 면했을 때 도로에 레벨 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건지. 그죠? 건축물의 높이. 그러니까 1조와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1조를 파악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기술 협력자도 있었어요. 뭐 기술사, 뭐 지질 기술사라든지 토목 기술사라든지 구조 기술사라든지 이런 기술자들과 관련된 그런 어 협력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냥 표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그 내용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서 승강기 개수 파악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범위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초고층도 있고 뭐 이거 뭐가 종류의 건축물에 승강기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승강기 개수 계산하는 문제 그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상용 승강기 뭐 개수라든가, 개수라기보다는 비상용 승강기의 뭐 구조 기준이라든지 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기타 설비들이 있어요. 뭐 헬리포트라든지 뭐 피레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특별건축의 어떤 그 취지, 법의 제정의 취지, 특별건축구역을 왜 지정하는지, 뭐 정의는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위반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있었죠. 허가권자에 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자, 오늘 주차 구역 같은 거, 주차 구역의 크기. 이건 여러분 설계할 때 기본이에요. 주차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고, 차로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죠. 뭐 차로의 뭐 너비라든지 주차의 크기라든가 이런 스펙과 관련된, 여러분 도면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래 뭐또 캐드를 할 때 그냥 블록으로 가져와서 그냥 갖다 복사하는데, 그 치수 같은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수를 아는 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속 주차장이라고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내가 건축물 설계할 때 주차장을 주차장 개수를 몇 대로 구역해야 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를 오늘 수업에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관련된 키워드로 해서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해도 거의 실수만 안 하면, 조금 뭐 한두 개 문제 좀 틀린다 치고 거의 다 맞을 확률이 많죠. 조금만 더 공부해도.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그래도 하는 게, 아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만 공부해도 거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주차장법 관련된 내용들, 주차장 내용이 좀 관련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 나눠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볼 수 있고,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랑 이렇게 만든 취지라든가 이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주차장 관련되면서. 주차장법은 우리가 건축법은 아니에요. 건축법이 아닌 법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주택법이 있고, 국토계획에 이용 관련 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주택법, 국계법, 그다음에 주차장법, 그다음에 소방법,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법률들이,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그 네 개가 이제 관련 법들이긴 한데, 주차장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기사시험 문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이게 범위 안에 들어가요. 기사시험에서 주택법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사실 국계법이랑 주차장법은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계획을 할 때 여러분 뭐 주택을 계획을 하든 뭐 다세대를 계획하든 뭐 미술관을 계획하든 우리가 부설 주차장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면이라든가 뭐 자동차 진입이라든지 뭐 보행자 진입 이런 거 여러분들이 컨셉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잡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치도를 작성을 하고 했을 때 계획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요 내용을 모르면 실제로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우리가 건축기사라든가 또는 건축산업기사에서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 주차장법이 중요하고 사실 여기서 꽤 많이 퍼센테이지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그래서 자 그래서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총칙 있고 노상, 노회, 부설, 기계가 있는데 일단 요 네 개의 특징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주차장법 같은 경우는 건축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하고 누가 설치하고 뭐 요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차장법에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건축법에서 뭐 다이렉트로 필요한 내용은 부설 주차장이에요. 건축에 딸린 부설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이 또는 건축물이 건축물이나 뭐 그와 유사한 것에 딸린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택을 설계하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주차 필요한 대수가 한 대냐 두 대냐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고 내가 연면적 뭐 한 1500m에 뭐 전시시설을 갖다가 계획한다 그러면은 뭐 1500대니까 뭐 15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산 뭐 해당 면적 시설 면적당 들어가는 그런 개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의 부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고 노상 주차장은 뭐냐면 노가 도로 노자예요. 그래서 도로 위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옆에 주차하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그 도로 옆에 동전 딱 넣고 주차하는 그 시간 지나면은 시간대까지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바로 노상 주차예요. 도로 위에 주차하는 거. 도로 위에서 차를 내리고 이제 시설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거. 노후의 주차는 뭐냐면 그냥 주차장인 거예요. 이거는 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주차장이 건물에 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뭐 강남역 같은 데 가서 뭐 파킹하려고 하면은 뭐 반려하면 되겠지만 또 주차장 찾아야 되잖아요. 뭐 주차장 전용 건물도 주차장이고 뭐 이런 시설들을 찾아가지고 주차하잖아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노외 주차장이에요. 도로에 있지 않는 주차장이다 그런 내용이어서 노상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 그렇게 부설 주차장 그렇게 있고 또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갔을 때 리프트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리프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들어갔더니 리프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뭐 어떤 때 막 리프트가 세 개 있는 경우도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턴테이블에서 돌려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기계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2층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식으로. 내가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올리면 뭐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계식 주차장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내가 크게 이제 분리가 됐고 자 먼저 총칙부터 봅시다. 그래서 총칙 보면 자 주차장법의 목적은 뭐 보면 되고 그다음 규정 내용 설치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3번에 나와 있죠. 그 정인 거죠. 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데다가 주차한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럼 누가 시설하냐면 뒤에 나와있겠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보통 설치를 해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도로에다가 누가 이걸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노외 주차장은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 거고 부설 주차장이라는 거는 건축물에 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설계하면 그 설계의 규모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인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기계식 주차장 장치가 있고 기계 주차장이 있고 우리 주차장으로 된 건물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주차가 이제 도심 지역에서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편의를 봐주겠죠. 왜냐하면 주차 타워를 갖다가 해서 많이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 되니까 법적으로 완화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도로 있고 주차장 건축물 따로 있네요. 그죠? 밑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칙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차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취지만 보면 자 주차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주차 면적. 일반 용도로 쓸 때는 55% 이상. 아, 자, 이거 뭐야. 아, 그죠, 그죠. 정의. 주차, 주, 주차장, 주차장을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이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일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 면적, 그 전체 면적에서 95%를 주차 용도로만 쓰는 경우를 우리가 주차장 이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연면적 다 쓰기 힘드니까. 자,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는 연면적 중에서 70%만 써도, 아, 이거는 주차 건물이다. 주차장을 위한 건축물이다 하고 이제 일단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린 주차 건물들은 법적으로 좀 완화를 해줘요. 뒤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죠? 노상주차장, 노예주차장을 할 때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서장이랑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냥 이거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주차를 구분할 때, 자주식이랑 기계식으로 있어요. 자주식이라는 건 내가 운전해가지고 파킹하는 걸 자주식이라고 하고, 이동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죠. 내가 자주식인데 지하에 갈 수도 있고, 지상에 갈 수도 있고, 또 건축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물에 뭐 엘리베이터, 리프트 누르면은 차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건축물식이 있고, 지하에도 마찬가지 있죠. 오피스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지하에 내려갔는데 차를 아예 내가 내려서 리프트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운전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내려서 자주로 운전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 방식이라든가 주차장 형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식이 있고, 그렇다. 자주식은 내가 운전하는 거고, 기계식은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위치에 알아서 갖다 주는 거고, 두 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하죠. 요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숙명 같은 건데, 주차장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차면의 크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행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면에 이렇게 옆으로 세워 있는 경우 있죠. 도로면에 옆으로 세워 있는 경우는 조금 봐줘요. 좀 폭이 좁아도 되는데, 그거 외인 경우로, 평행식 주차장 외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뒷각 주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파킹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죠. 일반적인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들. 다 평행식 주차가 아닌 주차장이에요. 기본이 요거예요. 2.5에서 5m. 사이즈가. 폭이 2.5에 길이가 5m.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캐드에서 이제 주차장 이렇게 블록을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예전 한 3년 전만 해도 이게 2.3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 어때요? 문 열면 막 문 콕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건물을 이제 짓거나 하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10cm 늘려가지고 2.5, 5m까지 이렇게 해주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본이고,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기말고사 요 관련된 게 나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은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아까 이것처럼 평행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 댄다고 그랬잖아요. 좀 길어요. 옆에다 대니까. 길고 좁아요. 이렇게 도로 옆에다 대는 거니까 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긴 대신에 좁아도 돼요. 좁아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짧게 할 수도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짧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6 직각식, 평행주차, 직각주차.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2.5에 5.5, 2에 6.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장애주차. 장애주차 사이즈도, 폭이 좀 넓죠. 3.3. 똑같이 3.3만 알면 되죠. 3.3, 2.5. 장애주차. 요거는 기본이다. 기타 외에 이제 우리 경영자동차, 이거 조그만 자동차. 그거는 주차 구획이 더 작다. 1.7에서 4.5.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계획 하다 보면은 막 기둥 때문에 주차가 좀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저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좁으니까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5%막 이렇게 주차하게 돼 있는데, 경영주차장을. 대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경영주차장은 작으니까 포함되니까 좀 오전보다 유리해진 거죠. 경영주차장도 있고, 오토바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거는 환경 개선, 이거는 뭐 주차 환경 개선 지구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주차하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여기 조금 막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데에는 이제 이런 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지정권자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도 조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 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그런 내용이에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랑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노상 주차장 봅시다. 노상 주차장은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사실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우리 건축법하고는 또 관련은 좀 없어요, 사실.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일단 요거는 길 위에 옆에 그냥 되는 거니까 설치자가 누군지가 정해진 거죠.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 주로 이제 허가권자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도 허가권자가 폐지하는 거죠.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지가 우리가 주차장법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회차장에 있는 게, 노상 주차장에 있는 게 공공의 어떤 그 주차 환경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돼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다시 폐지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당연히 뭐 장애 유발하거나, 뭐 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로 지정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즉각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주로 이제 허가권자가 설치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징수는 하죠. 자,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럼 설치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시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위탁해서 하는 거죠. 위탁해가지고 하고, 이제 금액은 좀 싸죠. 그래서 뭐 주차비 같은 거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 웬만한데 이렇게 사설 주차장에 되는 것보다는 길 옆에다 대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국가 땅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보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봐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거기에도 전용 주차 구역을 조례가 범하거나 주차법에서 정하는 구역만큼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영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법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 그리고 가족 단위 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 구역들이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로 조금 규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라. 자, 그런 내용이고. 요금 징수 같은 경우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노상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노상 주차장이 이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설치가 금지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산업기사나 이제 나오는 거라서 한번 이렇게 한 건데, 주로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뭐 동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 당연히 안 되겠죠. 노래 좁아도 안 돼요. 6m 이상이 보통 4m, 6m. 6m 이상 좁은데 거기서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경사가 있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당연히 고속도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금지구역은 안 되고, 주정차 금지되는 적이 있죠. 뭐 신호등 옆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노상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되고, 예외는 있다.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예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내용 보면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본이에요.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20대 미만이면 보통 설치를 안 하는데, 20대, 30대가 넘어가면 3년 이상 하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조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조례. 장애인 이용에 관한 뭐 법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몇 퍼센트 할지 4%, 2%, 4%까지 정해줘요. 5%, 뭐 어떤 5%. 그래서 보통 그냥 5% 보면 돼요. 20대 중에서 한 대는 장애인 주차를 하면은 그냥 웬만한 법에는 다 걸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회차 다 통일이에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꼭 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회든 뭐 부설이든 다 요 치수는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 자, 노회주차장. 자, 노회주차장은 그냥 일반적인 주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회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설주차장도 이 부설주차장도 노회주차장의 어떤 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노회주차장이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예 주차장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주차장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부설 주차장 내용도 이제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설 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면도 이거를 기준, 노예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노예 주차장을 보면 자,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설치하라 뭐 이런 설치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통보하라 그런 내용이고 주로 이제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시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죠. 노예 주차장이 있죠. 꼭 뭐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국가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주차요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뭐야? 그죠? 노예 주차장 그죠? 주차 전용 건축물. 노예 주차장인데 노예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차장 면이잖아요. 근데 건물로 돼 있는 주차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노예 주차장인 거예요. 길에 있는 게 아니니까. 노예 주차장을 보는 거죠. 자, 그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개념인데, 자, 주차 전용 건축물, 아까 주차 전용 건축물의 뭐, 정의에서 뭐 95% 이상을 주차 전용으로 쓰고, 70% 이상 쓰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차 전용 건축물을 내가 지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이게 공익을 위해서 좀 유리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혜 주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다음에 범위 안에서. 다음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데, 어쨌든 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겠다. 용적률 1500대니까 엄청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뭐, 15층 이상 거의 90에 그러면은, 90이면 거의 90%다 써먹는다는 거거든요. 땅을 다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주차장 건물을 써도 되고, 90에 1500%면 한 20층 높이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대지 면적이 작으면 뭐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데 45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주차장 건물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건물의 규모와 관련된 거고 자, 높이 제한해서 우리 1조 배웠잖아요. 1조. 1조 같은 게 1조라기보다는 이제 도로사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되나? 이게 이해가 돼요? 12m 도로에 접해 있어요. 건물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경계선까지 3배 이상이면은 우리 사선이 어떻게 돼서 2대1로 날아가잖아요. 2대1로. 요거 3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건물이 낮게 가는 거고 2대1로 날아가면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거 중간고사와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서 아니 기말고사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게 도로예요. 자, 도로의 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의 끝에서 보통 2대1로 날려요. 그럼 건물을 요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대1이니까. 이게 2대1이니까. 만약에 1대1이면 여기까지 못 짓는 거죠. 근데 주차 건물 같은 거 어때요? 1대3으로. 1대3으로 짓는 거니까 이 도로에서부터 1대3이니까 건물 높이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원래 보통 2배 보는데 3배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로 제한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전 제한으로서도 조금 더 특혜를 주겠다는 거고 테헤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로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따로 좀 보겠다는 거예요. 도로 폭이 36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12m가 칩니다. 도로 폭이 12m가 칩니다. 3배 맞죠? 12m면 3배고 도로 폭이 만약에 40m라고 칩시다. 좀 큰 도로라서 36m라고 칩니다. 36m. 그럼 1대1이잖아요. 좀 분리 안 좋잖아. 그죠? 36m 도로면 어디에요? 저기 뭐 광화문 광장 이런 데 가면 좀 도로가 넓고 그런 데는 조금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배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런 게 요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막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이 혼자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라 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뭐냐면 주차 전용 건축물은 특혜를 주겠다. 장려하겠다. 건설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게 유행했었죠. 주차 건물 같은 거. 좀 이상하게 높게 막 졌잖아요.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조성할 때도. 예를 들면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뭐 주택
뭐 주택으로 택지 개발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산업단지 개발한다든지 뭔가 어쨌든 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이렇게 뭔가 택지를 개발했을 때는 자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해라. 이렇게 택지 개발에도 이렇게 단지를 개발해서 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예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가보면 예를 들면 뭐 판교 뭐 택지 개발지구 안에 가보면 중간에 아까 주차장 같은 거 하나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왜 있지? 여기 딱 집을 지으면 되는데 왜 있지? 이런 경우에요. 법적으로 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이런 지역, 택지 개발지구든 뭐 어떤 지구든 뭐 이런 지구도 있겠죠. 그런 지역 안에다가는 노예 주차장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조례 내지는 그 지구 단위 계획상 그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보면 가끔씩 보면 이게 주거 전용 지역인데 가운데에 막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주차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경영 자동차랑 소형 자동차고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노상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노예 주차장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 아니지만 자, 보면 경영 주차장은 소형 주차장은 10대면 그중에 한 대, 100대면 10대는 100분의 12 이상이니까. 그리고 전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대를 만약에 내가 계획했다 하면 5대는 전기 주차장을 하기로 이제 법으로 이제 여기 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계획할 때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내가 장애주차 몇 대 넣을 건지, 소형 주차장 몇 개 넣을 건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스는 전기자동차는 몇 대를 설치할 건지가 다 이런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 내용을 보고 해야 돼요. 요거 말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정해진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족 단위 주차장도 있어요. 가족이 타면 또 가족 단위 주차장을 또 특례로 이렇게 좀 몇 대 설치해 봐주는 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장애인 하여튼 뭐 있어요. 아무튼 몇 개 또 조례로 조금씩 이제 더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알고 있어야 돼요.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아니, 10%, 5%는 소형 주차장이랑 전기 자동차한테 할애를 해줘라. 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설치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당연히. 녹지 지역 같은 데다가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칙은 근데 원칙. 원칙은 녹지 지역이 아닌 데다 설치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보다는 예외가 더 우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는 예외예요. 녹지를 하더라도 이런 데는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뭐 특별한 건 없고 다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허기가 아니라 허가네요. 허가. 공유수면 뭐예요? 공유수면? 여러분 공유수면이 뭐예요? 공유수면. 공유수면 들어갔어요? 우리 바닷가죠, 바닷가. 우리나라는 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다 개인 땅이에요. 내가 바닷가를 가고 싶어도 남의 땅을 그러니까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다 해안을 다 호텔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게 이제 걔네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걔네들이 그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을 그거를 이제 공유수면 제도라고 가지고 우리가 바닷가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국가 땅인 거죠. 국가 땅인 거죠. 그 공유수면이에요. 그게 바로 바닷가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유수면. 요즘 공유수면에다가 지자체에서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다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뭐 케이블카라든지 이거 다 공수면에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분들이 그죠?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거는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죠. 노예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은 꼭 노예뿐만 아니라 부설차장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 부설차장에서 이 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 부설차장에서 하는 내용을 여기서 그냥 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출입구를 갖다가 여러분들 주차장 설계할 때 출입구 건물 이제 배치하고 주차장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 출입구 어디다 낼 거예요? 몇 개를 낼 거예요?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를 설치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횡단보도 근처에다가는 출입구를 못 내. 위험하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어도 거기다가 출입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평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설들 뭐 좀 특수한 사람, 뭐 유아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출입구로부터는 떨어져서 출입구를 내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좁아도 안 되고 좁은 데다가 출입구에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3m, 이게 왜냐면 회전이 안 돼요. 3m면 6m 사지 6m도 회전이 안 돼. 트럭 같은 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살 때 내가 만약 공장으로 만약에 공장 지역이든 뭐든 할 때 6m가 넘어가는 도로에 접혀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트럭이 안 들어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어렵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4m가 기본인데 6m까지도 못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6m 미만도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장소가 있겠죠. 이런 데도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래서 출입구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차 분리하잖아요. 보통 보행자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고 자동차는 우리 건물 부설주차 기준으로 적은 도로에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 기본이죠. 여기 밑에 나와 있네. 그죠? 도로가 두 개 접할 경우. 노상 주차장 또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이상이 접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도 하고 적은 도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적은 도로. 지장이 적은 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보다는 적은 도로에다가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뭐 넓은 도로, 큰 도로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봐주겠지만 이해가 되겠지만 기본은 좁은 도로, 좁고 후비진 도로에서 차가 들어가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배치 계획 같은 거 할 때, 배치도 작성하고 주차장 위치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결정할 때 이게 계획이랑 관련된 거예요. 뭐 법이랑 관련되라기보다는 계획의 기본인 거예요. 계획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꼭 적용을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가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노상, 노외, 부설도 다 마찬가지. 장애인 주차 관련된 것도 2%, 4%까지 조례로 정한다 하는 거. 보통 5% 그냥 이거 다 찾아봐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5% 보는 거예요. 20대 중에서 한 대는 장애인으로 그냥 하면 그냥 법으로 그냥 무사 통과죠. 50대 이상인 경우. 됐고. 그 다음에 노후주차장,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주차장을 이게 실제로 이제 설치할 때, 그래서 우리 들어갈 때 약간 라운딩 지잖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길각으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라운드 저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라운딩 곡선용으로 하기도 하고. 여기 2번이 무슨 말이에요? 1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장애물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m 후티한 선에서 봤을 때 내가 차로 나가기 직전에 이 정도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장애물이 없이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으로 나오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막 2m, 13m 치사하게 나오면은 됐고, 그다음에 출입구 폭은 이제 3.5 이상 하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비교적 큰 주차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분리하라는 얘기야.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3.5가 아니라 3.5가 아니라 5.5까지 넓게 해라.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6m로 보는 거예요. 6m가 기본이에요. 주차기가 또 아까 5m, 2.5m 였죠. 주차기가 길이가 5m였잖아요. 5, 6, 5예요, 기본이. 5, 6, 5, 6, 5. 5.2 해라, 이런 거.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이제 계획 같은 주차장 이제 배치도 그릴 때 바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뭐야. 5번은 굉장히 큰 경우, 뭐 이런 거,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뭐 어디야. 아무튼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건 노외니까 노유차장 각각 따로 설치해라 출입구. 400m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무조건 따로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주차 부분 높이도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차 높이에 따라서 차가 지나가다가 높이에 걸리면 안 되니까 주차장 주차면이죠. 주차 바닥면 차가 주차하는 데에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라. 라고 하는 거.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지금. 차로 기준이. 자주차장이시면 내가 들어가 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에 주차가 있다고 치면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길을 얼마나 할 거냐. 요거 그림을 좀 보는데 그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는 사실은 뭐 찾아보면 돼요. 이거 나도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우리 계획할 때. 평행주차라고 하는 그냥 평행으로 하는 거고 45도는 요렇게 주차하는 거고 60도는 마찬가지 요렇게 주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직각 주차한단 말이에요. 요 앞에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다 직각 주차예요. 서로 직각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그랬을 때 차로폭을 얼마로 해라? 6m. 요거는 그냥 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서 기본이에요. 5m, 직각 주차 기준으로 5m, 6m, 5m. 이렇게. 나머지 이런 거는 뭐 평행주차, 45도 대형 여기 주차하는 거는 그냥 보고 요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들어갈 때 가끔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장. 이런 건 들어가기 편하잖아요. 들어갔다 나오기가 편해서 좁아도 되는 건데 우리 직각 주차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려면 이게 6m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 그리고 노예 주차장도 우리 이제 요즘 환기 같은 거 하더라. 지하에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세종로라 이런 데 가면은 저기 뭐 어디야. 그냥 광화문 같은 데 가도 경복궁 밑에가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노예 주차장이라고 보는 건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노예 주차장인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거 사람들 질식하지 말라고 하고 견보장치 같은 거 하고 견보장치 같은 건 주로 소방법과 안 하는 거죠. 시각 활동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비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설치해라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 아까 주차가 차량이 설치되는데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했는데 2.1차라고 했죠. 그죠? 출입구는 아니야. 주차받아. 차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이렇게. 주차하는 데 말고, 여기 주차하는 데 말고, 여기, 차로. 주차면 차로. 이거 차로라고 보통 얘기해요, 정의가. 차로의 높이는 2.3. 좀 더 높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단면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주차장, 뭐, 지하주차장 단면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단면도 그릴 때 얼마만큼 높이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지하로 만약에 이제 내려갈 때 지하로 세종로에 있는 이제 광화문 이제 그 경복궁 밑에 지하철 내려간다고 칩시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무튼 그런데 경사로죠.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요거는 뭐 외운대학에 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보실 정도만 되는데 자 경사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직선인 경우가 곡선인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1차선인 경우 2차선인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데 이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잖아요. 직선인 경우는 내려가는 거 있고 그럴 때 양방으로 교행하는 경우가 있고 일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폭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직선인 경우에는 3.4 양방향 할 때는 6m 곡선일 경우에는 3.6 일방일 때는 3.6 양방일 때는 6.5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 이거 지금 노예주차장이지만 부설주차장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뭐 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 도면을 그릴 날이 한 10년 한 5년 후에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그리려고 그랬을 때 이제 아 이거 원형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폭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얼마큼의 폭이 필요한지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폭도 있지만 구배도 그 경사로 구배 퍼센테이지로 경사로 직선인 경우 곡선인 경우 경사로 아 요거는 뭐냐면 요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 경사로 돼 있죠 폭이랑 경사로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탁 올라가면 덜컹거리잖아요 그죠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덜컹거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조금 경사를 완화를 해줘야 돼요 시작 끝부분에서 뭐 3m 이내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랑 그거 마찬가지고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로랑 접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화해줘라 완화 덜컹거리지 않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해줘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외울 건 아니지만
뭐 시험 준비할 때는 외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획할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계획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지? 자, 이거 또 그다음에 이거 뭐죠? 아, 이거는 이제 노회사의 설계 기준이죠. 요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도 확인하는 얘기예요, 조도.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 없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지하에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노회 주차장도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차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조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루스, 300루스 주차 안에서는 10루스면 되지만 입구 출입구를 좀 밝아야겠죠.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주출입구 있죠. 내려가지고 문으로 나가 계단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50루스를 해라. 그래서 조도에 대한 기준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최대 조도는 10배이죠. 규정이 없어요. 최대 조도는.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또 밝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휘도 때문에 너무 밝게 차가 있어도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한다. 왜냐면 휘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차할 때 위험하잖아요. 눈부심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로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밝으면 밝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휘소차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감시 시설 같은 거. 요즘 카메라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거 범죄 같은 거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폐쇄라든가 CCTV라든지 또는 뭐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방법 소비를 하고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170이 있는 거니까 사람 얼굴 뭐 누가 있을 때 뭐 사람 얼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록 하고 1개월 이상 보관해야 되는 거. 범죄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아까 이거였죠. 우리가 요거 읽어보면 자동차가 주차장까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차는 리포트로 올라가는데 내려서 자동차 승강기가 운반 자동차가 주차 구역까지는 잠깐만. 자동차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읽어보면 자, 일단 승강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서 주차하는 거예요. 자주식으로. 자, 그런 주차장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오피스 같은 경우 훨씬 많아요. 오피스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자, 승강기도 보면 여러분 승강기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많은 30대마다 하니까 많은 65대를 만약에 65대를 주차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리프트가 세대.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앞쪽에 앞에 두 개 있고 뒤에 하나 있고 뭐 이런 데 있어요. 승강기가 리프트가.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노예를 얘기하는 거지만 부설이랑 같이 공통되는 거니까 같이 보면 돼요. 또 뭐냐 이거 지금. 수락 방지 해야 되잖아요. 왜 법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저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마트에 보면은 이제 주차 건물만 있잖아요. 주차 건물. 자, 그런데 뚫고 나왔잖아요. 차가 지나가가지고 막 뚫고 나와가지고 몇 번 사고가 나가지고 몇 번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2톤 이상 20km 정도 전멸충돌 했을 때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확인해 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락방지용 안전시설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되죠. 당연히 평평한 데 설치하고 하라는 내용이고 30% 이상을 설치해라.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뭐 노회차 확장형 주차장에서 조금 더 크기를 더 키워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족 단위를 위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차 시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조례라든지 또는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30% 이상 적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아까 했던 뭐 5%, 10%를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차와 관련된 이런 보통 우리 뭐 노회 주차장이라든지 노회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런 걸 적용 안 하는데 보통 주차를 위한 건물도 있어요. 주차 건물이라든지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들이 있어요. 지하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회 주차장에도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주차장에도 뭐 다른 시설을 좀 적절히 섞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주차 뭐 이런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다.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조례가 정하면은 노후주차장에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20%를 그렇다 하더라도 20%를 초과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부설주차장입니다. 우리 기획주차장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부설주차장까지만 보면 돼요. 부설주차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부설주차장이 여러분들 이제 법 할 때도 그래서 부설장에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일단 적용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뭘로 기준하냐면은 시설 면적으로. 설치 기준이 시설 면적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위락시설이에요. 뭐 카지노를 내가 설계했다고 칩시다. 카지노를 설계했는데 전체 시설 면적이 우리가 바닥 면적 알고 건축 면적 알고 다 알잖아요. 연면적도 있잖아요. 연면적, 바닥 면적, 건축 면적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 의미가. 근데 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면적, 전체 다 면적이에요. 그냥 모든 면적, 뭐 기계실이라든지 뭐든 뭐 어쨌든 다 그거 포함한 면적을 보통 시설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바닥 면적이야 같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시설 면적이라고 해서 더 이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1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락시설이 만약에 내가 1200제곱미터로 설계했다. 그러면은 최소 몇 대 설치해야 돼요? 12대. 1200을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2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할 때, 뭘 계획할지 모르잖아요. 카지노 할 수도 있고, 미술관 할 수도 있고, 백화점 할 수도 있고, 교회 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덜 주차하면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100제곱미터 한대니까 좀 많이 주차하는 얘기고, 요 교회나 이런 미술관 같은 건 좀 덜 해도, 요거보다 좀 덜 해도 된다는 거. 아까 1500에 15대였지만, 1500이면은 10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이것도 계산 문제. 기말 시험에 여기 나오는 거. 기말 시험에 이 문제가 계산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주차장에서는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계획할 때 주차장 계획할 때 몇 대를 주차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제 설계할 때 중요한 거예요. 뭐 법이랑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죠?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좀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거 있잖아요. 우리 뭐 다대주차가 다가오지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보세요. 50m를 초과하는 100을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 이거 여러분들 다대주택이라든지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 아니 공동주택이네. 그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50을 기본해서 150을 초과하는 한 대당 150을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 그죠? 그럼 250이다 그러면 두 대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 이거 비슷해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을 찾아봐야 되고, 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게죠, 요거. 자, 골프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이거는 면적으로 안 하고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꼭 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당. 골프장이면 꼭 18홀, 골프장이 18홀이잖아요, 18홀. 그러면 몇 대예요? 골프장 보통 18홀, 36홀이잖아요, 보통 두 개. 아니, 18홀. 하나라고 치고. 두 개 있을 때가, 보통 27홀이죠. 보통 18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몇 대예요? 18홀이면 180대. 180대. 골프장 하면 180대. 골프장 이제 여러분들, 뭐, 클럽하우스 같은 거 설계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연습장 같은 경우는 석당 한 대. 수영장도 정원에. 정원이면 어떻게 파는데, 이거? 라카 같은 거 계산해보면. 라카 개수도 한 대, 뭐, 이렇게. 관람장도 정원에다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자석수에다가 백자석수기 한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시험에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시설들은 적절하게 이제 넓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빨리 끝나겠네. 나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했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산정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그냥 한번 보면 요거는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닥 면적을 학교로 보는 거고, 바닥 면적 기준으로, 바닥 면적 학교로.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예를 들면 두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합 용도가 있어요. 복합 용도. 복합 용도. 아까, 아까 얘기했던 시설 면적. 시설 면적이라는 게 이제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설 면적이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시설 면적이 더 클 수도 있어. 바닥 면적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를 위한 바닥 면적은 또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피칭 얘기예요. 거.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로 두 개 계산해서 각각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판매시설이랑 판매시설 위락시설 같이 있다. 거기 산정 기준에 따라서 각각 한 걸 더 팔아.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 복합용도. 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도 변경 또는 증축할 때, 증축이 한번 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설계를 다시 맡기잖아요. 건축사가 맡기고. 이유가 뭐냐면, 차가 얼마나 더 초과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장애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2%, 4% 안에서. 뭐, 수요점 이하. 그죠? 그 반올림 하는 거죠. 반올림. 0.5 이상이면은 반올림하고. 또 깎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하나 더 소수점이면은 그냥 하는데 0.5 이상의 반올림하고 반올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거 시설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근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봐야 되는데 그건 원칙만 적어준 건데 실무에서 근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계산해 봤는데 1.9가 나왔어. 그럼 한 대야, 한 대. 근데 다른 시설들은 두 대. 1.1이에요. 그럼 두 대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올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조례라든가 이런 법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고, 자, 그래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같은 거 설치할 때 설치 계획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계획서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해가지고 허가뿐만 아니라 우리 허가 받기 전에 이제 사전 승인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설치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교통영하 평가 같은 것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 그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인데 나머지는 보면 돼요. 그냥 보는데 지용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보겠다는 거예요. 경사도라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부설 설치장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봅시다. 그래서 뭐가 안 해도 되는지. 뭐 이런 시설 같은 변전소 막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사람 한 명 있나? 이런데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정수장, 뭐 양수장. 이것도 사람 한 직원이 10명인데 엄청 넓잖아요. 이런 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도원 이런 데도 뭐 그냥 조용히 계시는 데니까 좀 이거는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고, 뭐 동 관련 시설 이런 것들. 방송국 같은 경우, 통신용 시설 같은 경우도 규모는 큰데 그 안에 이제 별로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봐주겠다는 거고. 그, 그죠? 이게 무슨 5번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5번이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주차를 위한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주차를 위한 건축물인데 그런 건축물에 우리가 아까 했던 70%가 봐준다 그래. 70%, 나머지 30%를 뭐 극장으로 쓴대요. 우리 CGV 같은 경우 보면은 건축물, 주차 건물인데 CGV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차장 부서 설치 안 했는데 왜 그 자체가 주차장 건물인데 내가 영화 극장을 하고 있는데 70%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주차 건물로 내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CGV에서 또 주차장을 또 설치하라고?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보통 CGV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렇다. 이거 그냥 그 써라. 주차 건물로 허가받으면 주차 건물 그냥 그거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역사라든지
전통환학도 예외로서 봐주겠다, 완화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용도 변경을 하면, 용도 변경이 뭐죠? 근데? 용도를 건축 용도는 자산 전문, 이거 기억나나요? 혹시? 자산 전문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시설이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시설군으로 내가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주차 대수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해야지만, 뭐 정화조의 크기라든지 주차 대수라 이런 거 해야지만 용도 변경 해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때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예요. 용도 변경 시 늘어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용도 변경 시 추가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기본 원칙인데 아닌 경우 있다는 얘기,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은 지 얼마 좀 됐는데 작은 경우에는 좀 봐주겠다. 1000m 밑에 미만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용도 변경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좀 봐주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해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워낙 중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위락 보면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막 포착포착하게 사는 데니까 요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은 요거를 악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불법으로 막 뭐 아무튼 불법은 아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상호 바꾸는 경우 있죠. 건물 안에 뭐 이러면 건물 안에 극장이 있고 또 뭐 독서실 있다고 칩시다. 서로 바꾸는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서로 네가 이렇게 스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그죠? 그죠. 서로 같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스위치하는 경우에는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논리적으로 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이 높은 게 있잖아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판매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그런 거는 봐주지 안 봐, 제외하겠다는 거는 봐주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뜻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봐주지 않겠다, 제외하겠다,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요거 천민마트는 아니까 조금씩 용도 변경하고 또 조금씩 변경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00m 미만이니까 이만큼 용도 변경한 다음에 면제받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해가지고 면제받고 하면은 계속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2회 이상 뭐 할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빠져나가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잠깐만, 꽤 많이 나오네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개방 주차장의 설치. 그래서 뭐 개방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설 주차장이 하더라도 그냥 쓰란 얘기예요. 개방해서 쓰란 얘기. 부설 주차장이라도 하더라도 노외 주차장처럼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읽어보면 되고. 요게 또 중요하죠.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도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 내가 주차장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주차장이 50대를 주차를 해야 돼요. 설계하다 보면 50대가 해야 돼.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지하로 파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근에다가 하는 거예요. 인근에다가 그 인근 주차하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인근 설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완화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큰 거 말고. 그죠? 그래서 그 거리를, 인근 주차장이 이제 그 인근에 주차하는 거잖아. 내가 부설로 내 건물 안에다 주차하는 게 아니라 좀 멀찌감치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내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건데, 저기 멀리 있거나 아니면 옆에 뭐 다른 동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라든가 보도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나온 거 요거인 거죠. 직선 거리로 300, 걸어서 600m 안에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구역상 또 벗어나면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행정구역상 뭐 벗어나지 않게 해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인근 주차장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득이하게 주차장이 면적이 안 나오거나 지하로 팔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인근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가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근데 주로 이제 허가받는 건 뭐예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허가권자니까 그냥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이구 씨. 그래서 설치를 이제 면제 설치 의무에도 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설 저체장에 설치를 면제받는 경우는 그 비용을 관에다가 제출하면 이제 면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도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청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금지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대신에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내라. 네가 이렇게 해서 법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뭐 그만큼의 금액을 설치하면은 면제받는 이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은 거의 뭐 실무에서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법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군수 같은 경우 시장군수 허가권자가 이제 금액을 받았을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거기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제 노예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돈으로 뭐 허가권자가 이제 실질 설치하라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용도라고 했네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당연히 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건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5번은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이건 설비 기준이에요. 요거는 부석차장의 설비 기준은 아까 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노외 주차장의 구조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노외 주차장 설치할 때 뭐 필요한 것들 있죠. 뭐 어디 잘 보이게 하라. 나갈 때 뭐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됐죠. 그거 높이 얼마 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거에 준용하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봐란 얘기예요. 부석차장은 노외 차장을 봐라.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또 추가되는 것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추가되는 거죠. 방법 설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면 되는데, 자, 조명이랑 방법 설비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조도 같은 것도 아까 했던 거, 조도. 아까 들어갈 때 있었죠. 뭐, 주차면에서 모식누수, 출입구는 주차장 출입구는 똑같은 거죠. 500누수. 사람, 통로에 아까 얼마였죠? 아까 있었어요. 그 룩스대로. 그걸 하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뭐 그때 이것까지 하면서 하진 않아요. 설계할 때. 뭐 등기구 조도까지 지하철장 조도까지 계산하면서 하진 않은데 요거는 다 전기에서 하는 거죠.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요까지 계산해가지고 법령 검토해서 계산해서 설계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서 관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은 서로 대화가 되겠죠. 우리 그 협력업체 설계하신 분이랑.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맨 6번. 6번이라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일단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설계할 때 많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자,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를 해봅시다. 자주식 부설차장의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어떤 경우예요? 8대 이하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8대 이하, 8대 이하인 경우죠. 보통 다세대 주택 가보면은, 그렇죠. 빌라 같은 데 가보면은, 뭐 한 4대, 뭐 5대, 6대 주차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차로를 6m 확보하고 5m 한다고 치면은, 그거 다 그냥 차로로만 써도 다 모자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취지가. 그렇게 불가능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뭐 빌라든 다세대 주택이든 아니면 조금 상가 같은 건물에 보면은 차가 이렇게 막 도로에 붙어 있어요, 막 이렇게 주차장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차로폭을 6m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차로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도로를 주차할 수 있는 차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대 이하인 경우에 내가 주차를 계산해 봤더니 8대밖에 안 나오더라.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접하고 있는 도로를 차로로 보고 그거를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뒷각 주차를 보통 뒷각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이런 거는 헷갈리니까 이거는 실무에서 거의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보통 직각 주차하잖아요. 직각으로 하실 때는 그 차로의 너비를 6m 이상 확보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어요. 이게 도로가 6m예요. 이 6m짜리 도로란 얘기예요. 6m.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차하면 되냐면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고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6m죠, 6m. 자, 6m. 차로를 6m. 차로를 내가 차로의 너비를 6m에서 확보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도로가 4m예요, 4m.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m, 2m 셋백해서 하는 거예요, 2m. 셋백해서. 이게 6m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m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4m면은 2m 뺏겨가지고 주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뭐야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우리가 조그만 거 건물 많이 설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그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실무에서는 그냥 뭐 자면서도 그냥 하는 건데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m 이상 확보 차로를 6m 확보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도와 도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골목에 가면 있는 도로예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도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인 경우, 중앙선인 경우. 중앙선인 경우 중앙선 건너편이 아니라 여기까지, 중앙선까지. 중앙선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6m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건데 이게 만약에 3m다, 뭐 4m다 그러면은 중앙선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차로의 너비 6m 이상을 보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측,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측에서 보지만 중앙선에 있으면 중앙선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죠? 5대 이하인 경우. 그죠?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연접주차. 세로로 두 대까지 접하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두 대까지.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가면은. 접할 수 있는데, 5대까지만. 5대까지만. 만약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돼. 아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뭐 건물이 이렇게 피로티로 되어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홀 있고, 하잖아요. 여기, 대신에 여기 엘리베이터 폭은 3m, 주출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입구가 3m 폭. 요게 그거예요. 출입구의 너비 3m. 확보해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8대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 경우에는 주차를 위한 차로를 6m를 확보해가지고 그 대지 안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봐준다기보다도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니까 이렇게 조그만 건물은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앞에 있는 도로를 그냥 차로로 보고 바로 그냥 주차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별도 기준인데 이게 지금 부설차장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주차 그런 방식이다 하니까 나중에 요거 내용 보고 뭔가 이렇게 좀 할 때 찾아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모를 거야. 그림으로 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기계주차장은 그냥 빼고. 사실상 별거 없어요. 기계주차장은 이렇게 막 돌리는 거. 그 반경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하고. 됐죠? 그래서, 빨리 끝냈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벌써 총책, 노상, 노외, 부설까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요 주차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얘기 안 했죠? 주차장 오늘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아까 취업하면서 아까 얘기했을 텐데, 그죠? 주차 구역의 크기. 이거 조금씩 달라요. 주차 구역 아까 뭐 이렇겠지만, 뭐 장애인도 있었고, 경영주차도 있었고, 그거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차로의 너비. 아까 차로의 너비 있었죠? 그게 조금씩 다 달라요. 일방이냐, 양방이냐 따라서 너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주차를 어떻게 하냐, 45도로 할지 60도로 할지에 따라서 차로 너비가 뭐 3.4, 3.6, 6 이렇게 되는데, 그거 내용들을 뭐 외울 건 없지만, 시험을 해서 외워야겠네, 그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아주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시설 면적당 주택 대수 확인하는 거. 그 계산 문제. 그거 그렇게 세 문제가 주차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차자법으로 맨 마지막 여기까지 살펴봤어. 질문해, 질문. 네. 아, 그렇게 알할 예정이에요. 그때 왜 했죠, 근데? 그때 왜 했죠, 근데? 내가 그걸 보내줬어요? 아, 맞아. 그때 못 나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올릴 거니까 뭐 초반에 얘기했으니까 뭐 아마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됐고. 그래서 뭐, 그 주차장에 오고 그냥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주차장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제 배치도 작성하고 그리고 동선 계획하고 보통 우리가 건물 설계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출입구 이제 접근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대지를 어떻게 접근할지 내가 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이제 주차 보행자랑 자동차랑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이게 접근 동선을 먼저 동선을 해야 동선이 나와야 조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적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건물을 어디다가 배치할지를 알려면 자동차 동선이나 사람 동선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주차장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보차가 분리되고 하는 거 주출입구랑 부출입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획하고 거의 배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이 주차와 관련된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차로의 뭐 크기라든지 차의 주차 면이라든지 사이즈를 모르거나 주출입구를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냥 차로가 뭐 양방으로 할지 뭐 한 방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에 따라서 뭐 얼마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떻게 대충 계획할 때는 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실시 설계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해줘서 해줘야 되고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주차장법은 건축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차 한번 다른 거 뭐 설계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럼 진짜 이렇게 돼 있구나. 6m, 5m 이렇게 그런 거를 한번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건축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다 제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이렇게 설계 같은 거 할 때 반영을 하면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됐고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은 자, 다음 주에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예.